네, 안녕하세요. 은퇴별에서 온 어르신입니다. 오늘은 은퇴할까 말까, 퇴직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32년 했는데요. 그동안에 직장을 무려 9번이나 옮겼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딱 했는데 옆에 과에 제 동기가 대리로 있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엄청 후회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스스로 신체한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젊은 날에는 후배들이 사표 내려고 그러면 도시락 사들고 뒤따라 다니면서 말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표를 낼까 말까, 은퇴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현재 일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적성이 안 맞다거나 성취감이 낮다거나 비전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삶이 그닥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죠.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주저앉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건요, 제가 여러 번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제일 큰 거는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점차 커지죠. 자나 깨나.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누워서 그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때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직장에서 어정쩡하잖아요. 무능하다 그러고 때로는.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엄청나게 떨어지죠. 직장에서의 생활이 그러면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 와도 처자식 보기에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애매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생 라이프 사이클 전체로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쫙 이렇게 우하향 커브를 그리고 있죠. 궁극적으로 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지금 삶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가족들을 위한 핑계로 자신의 삶 내지는 장래를 포기하는 그 길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은 맞죠. 그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사표 안 내고 은퇴 안 하고 주저앉으면 가족들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가족들이야 수입이 안정적이니까 가정이 안정적으로 현재처럼 그렇게 당분간은 돌아가겠죠. 큰 변화가 없으니까, 충격 없으니까 현재 삶을 또 지속할 수 있겠죠. 근데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몇 년? 그러고요, 현재처럼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엄청나게 더 훌륭하게 클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자식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만들어 놓은 온실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온실을 걷으면 자식들이 얼어 죽을 것 같나요? 글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언덕에서 굴러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강한 자만 키운다고 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직도 여러분이 쳐놓은 그 온실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 야성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강하게 자란 사람. 어릴 적에 강하게 자란 사람이 크게 되고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저앉으면 닥칠 결과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퇴직합니다. 언젠가는 퇴직해요. 할까 말까 갈등하면서 연명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우면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의지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사표를 내고 은퇴하고 해야하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훨씬 더 빨리요. 그리고요, 몇 년 더 미루면 가계의 생활비가 규모가 더 커져요. 자녀 교육, 결혼 등등 훨씬 더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때 닥쳐갖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 사표 냈다, 은퇴했다, 온실에서 자란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30년, 40년 더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상상하기 어렵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세컨드 잡을 찾아서 다닐 거예요. 근데요, 늦으면 늦을수록 스텝이 꼬여요. 세컨드 잡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자 아닙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전 참 노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고, 시작해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례 2가지만 들게요.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IMF 때 뭐 A라는 제 아는 분이 있어요. A라고 칩시다. IMF 때 회사가 다니는 연구소가 공중분해 없어져 버렸어요. 공중분해 되어버렸어요. 전 직원이 실업자 되었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동안 유능한 엘리트 사원으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강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분 나이 지금 60이 넘었어요. 아직까지 1년에 연봉 3, 4억을 벌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프리랜서입니다.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요. 삶의 만족도 엄청 높습니다. 만약 그 A에게 IMF가 없었고 회사의 공중분해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냥 뭐 유능했으니까 정년 때까지 다녔겠죠. 지금은 좀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은퇴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처럼 노는 게 힘들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 사람처럼 A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 멋진 역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여상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도전의 범직한 일이죠. 2번째, 이건 충격적입니다. 제가 제주도 올레길 걸으면서 제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B라고 칩시다. 전직 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저하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주라는 이런 다른 세상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러면 진작 사표 내고 내려왔다.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힘들게 산하협력 교수로 있었는데 산하협력 교수가 연봉이 짜거든요. 월급 한 200만 원 받았는가 봐요. 그거 월급 200만 원 받으려고 안 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정년까지 채웠어요. 정년 채우고 은퇴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위암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하고 요양차 제주 내려온 거죠. 근데요, 제주 내려와 보니까 딴 세상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건강이 안 받쳐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분 아직도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에 집 사고 땅 사고 해갖고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죠. 만약 그분에게 정년이란 등떠면으로 나오는 정년이 없었고 위암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그는 없는 거죠. 쓸쓸하게 아마 지금 70 넘었으니까 경로당 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 젊은 날 저는 최고의 재테크는 현직에 오래 있는 거다라고 후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또래들, 동기들 50 되기 전에 막 집에 갈 때 저는 60 가까이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왔어도 몇몇 군데서 오라 그래서 더 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지금 완전히 논 지도 벌써 실업자가 백수가 된 지도 꽤 됐거든요. 노는 게 힘들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뭐를 시작하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아까도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권합니다. 뭐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마라 그러죠. 근데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뭘 해갖고 후회한 거는 별로 없어요. 안 한 거에 대한 후회이지. 여러분 지금 사표 낼까 말까 은퇴할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하세요. 하십시오. 절대로 후회 안 할 겁니다. 근데요, 사표 내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돼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근데 가족들과 상의해갖고 가족이 반대하면 어떡하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가족을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갖고 가족들하고 상의하세요. 가족들 걱정 안 하게. 그래도 가족이 걱정되나요? 전년 아니올시다죠.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건전한 긴장감이 조성되는 기회입니다. 더더군다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연봉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계 생활비 점차 계속 올라가요. 커졌어요. 옛날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지금 한 500만 원 돼요. 이거요, 지금처럼 쭉 살다가 여러분들 은퇴하잖아요. 이거 못 줄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 줄어들어요. 10% 못 줄여요. 안 줄어들어요. 큰일 나죠. 근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퇴한다, 퇴직한다, 그럼 가족들 긴장하잖아요. 가계의 규모를 다운사이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노후 편안해요. 자녀들요, 정신 번쩍 차려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제 주변에도요, 제 친구들 중에 일찍 아빠가 회사에 잘리니까 애들이 그제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런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제분들이 강하게 클 겁니다. 이 역시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녀 리스크거든요. 자녀로 인한 리스크가 커요. 그런데 어쩌면 노후의 자녀 리스크를 예방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 걱정하세요. 당신 자신만 걱정하라고요. 당신 자신만 잘 되면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막상 사표 내면 어떻게, 뭐하지, 무슨 일을 할 거지 고민되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잘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하세요. 나이 들어갖고 하는 일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급적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그 주변의 일은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 하세요. 취미든 뭐든 좋아요. 열심히만 하면 기회가 생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마세요. 망할 확률 99.999%라 그럽니다. 그 중에 특히 삼시, 편의점, 카페, 치킨점 굉장히 힘들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과연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니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무능함을 극복하는 데 도전하세요. 내 무능함과 마주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앞으로 못 나가게 꽉 잡고 있었던 족쇄가, 그 족쇄가 바로 그 무능함입니다. 인생은 그걸 극복해야죠. 평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달고 갈 겁니까? 그 족쇄 확 떨쳐버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무능을 극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길이 쫙 보일 겁니다. 경험자 아닙니까? 경험자.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표 낼까 말까, 은퇴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되시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당장 사표 내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지구별 저편에 있는 은퇴별에서 나로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